네, 227회 2부 돌아왔습니다. 202부는 인터뷰 시간이죠. 인터뷰도 아니고 제가 지었지만 되게 웃겨. IT에 더뷰를 다 붙인 코너. 지난주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호스팅을 바꾸자마자 어제 바로 52대로 또 치고 올라갔어요. 오히려. 와. 아, 이게 컨텐츠의 힘인지 아니면 이제는 백은 늘 이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많은 분이 들어주시는 건지. 모텔 때문에 그래, 모텔 때문에. 모텔 컨텐츠인가? 그냥 컨텐츠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모텔의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마침 또 우리 순위가 네. 위아래로 뉴스타파랑 네. 낙곰수였죠. 우리가 나름 묘했어요. 뉴스 시사를 대표하는 프로인데 위아래로 또 그런 경쟁 채널들이 또 껴가지고 아주 재미있었어요. 네. 자, 오늘도 지난 회보다 더 재밌는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지도 않던 인트로를 처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어느 순간 옛날의 방법이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디카가 처음 나왔을 때 벌써 10년 전? 네. 그때는 사진을 찍고 저장을 하는 것이 간지였는데 이제는 하도 찍다 보니까 이 저장만 되어 있지 내가 무슨 사진을 찍은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는 옛적 그 사진관에서 사진을 인화했던 것처럼 사진을 직접 뽑아서 사진첩에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진관에 필름을 맡기고 하루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뽑아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고로 돌아온 사진을 기억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한국 후지필름의 오연석 님인데 우리 인트로는 하지 말아야겠어? 이거 좀 이상하다. 역대 남자 출연자 분 중에 최연소가 아닐까. 그래요?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30살입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는데 30살. 네. 이거는 위드의 팀장님보다 더 쇼킹한데.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조영기 과장님이 아마 최연소였을 거예요. 남자분 중에는 한 30살, 33? 84년생이니까 몇 살이야? 32인가? 근데 그분은 이제 또 뭔가 비주얼이 또 저보다 연배가 더 많아 보이셨어요. 장교 출신이라 그랬었네. 네, 하여튼 30살 또 우리 또 제가 처음 봤을 때 롯데 자이언츠 전준우를 많이 닮았다. 정말 이렇게 훈남이에요. 감사합니다. 직접 자기소개를 한 번 더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후지필름의 광고 판촉 담당에서 언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오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되게 어색하네요. 여기서 다시 마이크로 와봤어요. 말을 하는데 네. 그 목소리가 귀로 들릴 때, 쪽에서 귀로 들릴 때 참 어색하죠. 네. 이번에 이제 또 모신 게 방금 우리 PD가 장황하게 인트로에서 간만에 글을 길게 쓴 걸 읽었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인데 또 사람 자체는 또 아날로그에 가깝다 보니 또 회귀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아날로그로 디지털을 쓰지만 아날로그로 회귀를 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사진을 디지털로 정말 많이 찍는데 그 사진들을 종이로 인화를 해서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거는 IT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사회학적으로도 한번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적으로. 한번 다각적으로 저희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추억을 보관한다. 디카가 나오면서 이게 보관이라는 게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PC나 외장 하드나 여기에 짱 박아 넣었었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이 전문 인화 서비스 업체에 맡긴다든지 그리고 이게 좀 더 발전을 하더니 단말기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사진이 나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욕구인 건가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람으로서
좀 본능적인 것 같은데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이렇게 즉석에서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오는 희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기인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사실 사진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순간이라거나 어떤 이거는 내가 간직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보통 촬영을 하게 되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이렇게 필름이라는 게 가격도 있고 현상해야 되고 인화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한 컷 한 컷 이제 소중하게 찍고 거기서 보관한 사진들을 앨범에 고이 보관한다거나 아니면은 액자라든지 이런 데 보관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더 재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펀한 요소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사진을 직접 뽑아서 나 이거 사진 뽑았어 하면은 사실은 많은 뭐 학생분들, 고등학생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젊은 이제 대학생 여자분들 특히 더 신기할 거예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찍어놓은 사진은 분명히 앨범에 있을 거지만 사실은 그 이후부터 그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그렇게 뽑는 사진은 그렇게 이렇게 친숙한 매체는 아닐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나의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하는 방법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펀한 요소 때문에 재미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닐까.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됐다. 그렇죠. 엔터테인먼트적인 게 강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요즘 그 셀카봉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대부분 여자분들이에요. 주로 쓰는 분들은. 그렇죠. 근데 남자들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찍으면서 되게 즐거워해. 난 그게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네. 제가 여기 이제 뭐 이따 얘기 드릴 거지만 제가 지난 8월에 휴가를 갔다 왔어요. 친구랑 스위스로. 우와. 스위스로 이제 친구가 조금 뭐 도와줘서 간 건데 같이 거기 그 체르마트라고 왜 옛날에 그 MBC에서 그 노홍철이 한번 그 나 혼자 산다에서 갔었어요. 그 코스가 사실 좀 비슷해요. 저희가 그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 좀 비슷하게 짰는데 거기에 쌓아놓고 팔더라고요. 셀카봉을요. 근데 그래요? 거기서도요? 네, 거기서도 파는데 이제 좀 중요한 거는 현지인들, 그러니까 스위스가 이제 관광도시다 보니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판매하기 위해서 파는 건데 대다수는 한국 사람 혹은 중국 사람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별로 없고 거의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야, 셀카봉이 거기까지 진출했단 말이야? 근데 한번 유럽 애들도 맛 보면, 맛 보면 좀 달라요. 지금 유럽 얘기가 나와서, 지금 나의 스위스 여행기 사진 찍은 것을 이제 포토북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어때요?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서 봤는데, 여기 인트라켄이네요? 예. 제가 인트라켄과 그리고 사진관이 엮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인트라켄에서만 제가 6개월 넘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여름이니까 세계 각지에서 레저 스포츠 인스트럭처들이 막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레포팅도 해야 되고 뭐 코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되게 많거든요. 설산 보이고 뭐 산 타고 이렇게 뭐 하는 뭐 그런 액티비티들이 많아서 한국 애들 대상으로 제가 장사를 했었거든요. 이 PD가 뭐 썰매? 응? 아니, 저는 레프팅. 레프팅. 근데 이제 세계 각지에서 이제 교관들이 조교들이 다 오니까 맨날 밤마다 이제 사장 집에서 파티를 해요. 근데 한 자정 지났을 때인가 하여간 새벽? 되게 늦은 시각이었는데 갑자기 저 입구에서 문이 벌컥 열리면서 남자가 홀딱 벗고 이 앞마당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게 뭐지? 근데 그 다음에 그게 뭐지? 그러고 내가 되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카메라가 있어서 손에. 그런데 갑자기 또 뭔가 또 여자 비명 소리가 막 나면서 벌컥 열고 여자애가 이제 또 빨개 벗고 한 바퀴를 도는 거야. 사진을 찍었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지네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샵에 가니까 걔가 어제 사진 찍은 게 너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우라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난데. 그 사진 다, 그 옛날 거는 필름 카메라는 사진 다 찍으면은, 마지막 찍으면은 이게 돌아서 감기잖아요. 근데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래가지고 내가 사진을 못 찍어놓은 것 같아. 아쉽다. 뽑아서 주고 싶었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왜냐면 현지에선 되게 비싸니까,
이날을 못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날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때 1층에 사진관이었는데 네, 거기서 이날을 했죠. 어떻게 된 사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며칠 집에 못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사진을 이제 받으려고 사진관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관 아저씨께서 예. 당황하시면서 사진 뭐냐? 이거는 이 친구 사진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자기가 오면 직접 뭐, 주겠다. 주면서 좀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래서 제가 받으러 갔더니만 아니 뭐 유럽에 가서 뭐 어떻게 놀고 다니는 거냐. 딱 봤는데 사진이 선명하게 잘 나왔어. 너무나 설명하게. 네,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었죠.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저 재밌었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의 진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해. 제가 여기서 잠깐 제 부족한 소개를 잠깐 더 하자면은 저는 사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미들대 나왔죠 또. 예. 센터대 학교 사진학과 미들대 사진학과. 센터대고요. 예. 근데 센터대 사진학과 유명하지 않아요? 센터 까기로 유명하죠. 네. 부르주아셨구나. 아니요. 제가 약간 사수를 했어요. 사수를.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재수, 삼수 다음에 사수? 네, 재수부터 이제 사진을 해서 그래서 지금이 사실은 재수 때부터 사진을 했으니 올해로 딱 10년을 사진을 공부를 그러니까 학원에서부터 계속 이제 사진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10년이 됐고 그 관점에서 이제 더 얘기를 더 해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유명한 센터대 사진학과를 졸업을 해서 거기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그 선배들의 그 포토그래퍼들로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스튜디오를 차리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왜 한국 후지필름에 입사를 하셨어요? 일단은 저희 학교 이제 그 상업사진가 이제 조금 정리해드리면 상업사진가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뭐 파인아트 작가로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많고 이제 각 언론사에서 지금은 조금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촬영 그 사진 기자분들이 되게 이제 많이 하셨다고. 그럼요. 저희 아버지 나이 때까지는 아직은 계시더라고요. 많이. 지금도 몇몇 데스크들이 중앙대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거의 미들대 출신이지. 근데 조금 두 가지 이유인데 원래는 파인아트를 전공하고 있었고 유학을 되게 가고 싶었는데 공부를 더 해보고 싶었는데 조금 집안 문제도 있었고 근데 좀 두 번째 이유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진을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좀 다른 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공부한 것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몇몇 회사에 썼고요. 그 중에서, 두 군데 붙었는데, 저는 이 회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베네핏이 있길래? 글쎄요, 그냥. 후지산을 관광시켜주고. 일본도 한번 가보고. 아니, 근데 면접을 하러 본사에서 했죠, 가산에서. 예. 거기 가면은 그 가산이 빌딩이 되게 높은 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유독 후지필름 이 건물만 80년대, 한 2층 건물인가? 예, 2층입니다. 80년대 그런 하얀색 벽에 되게 오래된 공장?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오래되어 있었고, 뭐 그 부지로 간 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긴 하지만. 그 예전 가리봉틱한 느낌이 남아있는 아직도, 건물인 거죠? 아직도 도색은 이제 깔끔하게 이제 아이보리색으로 했고, 저희 아버지가 전기공사 일을 하셨었는데, 저희 본사 건물 공사를 예전에 하셨대요. 그래서 가리봉동 거기 아니냐고 그래서 가산동인데 그때 가리봉동이 그냥 들어만 봤지 어딘지 몰랐는데 그렇죠. 거기가 가리봉동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리공장. 맞다고 해서 이제 아빠가 이렇게 옛날에 이제 공사했던 건물에 내가 일을 하러 다니는구나. 그런 좀 재밌는 일이 있었죠. 나는 학교 다닐 때 1호선을 주로 타가지고 저 미들대는 그 당시에는 노량진역밖에 없었어. 그래요? 그래서 수원에 뭐 친구 보러 가면 항상 그쪽을 지나가는데. 그쵸. 이번 역은 가리봉역. 깜짝 놀랐지, 처음에. 한 10몇 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바뀐 지. 그래서 그게 어느 날 가산 디지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구로공단은 또 구로 디지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추억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비즈니스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무섭네요. 일단 한국 후지 필름 하면은 제일 유명한 상품은 뭐니 해도 인스탁스 미니. 네. 그죠? 이게 혹시나 이제 네. 우리 아저씨들 중에 개중에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폴라로이드라고 그러죠. 네. 그런 카메라인데 우리 예전에 그런 어떤 되게 크고 이런 단순 무식한 그런 폴라로이드가 아니라 인스탁스 미니는 되게 귀엽죠. 네. 귀엽고 여학생들도 한 손에 딱 쥘 수 있게끔 되게 앙증맞은 디자인과 네. 그런 무게와 그리고 보니까 미키마우스랑 푸 네, 캐릭터들 버전이 들어간- 또 예. 있어요. 그죠? 헬로키티가 가장 인기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가장 원조죠. 헬로키티가. 예, 헬로키티가. 그 다음에 미키마우스랑 예, 그렇게 푸가 나온 쭉쭉 거죠. 나왔죠. 예. 푸는 바지를 안 입고 있나요, 여기서도? 예, 얼굴만 있나? 예. 변태. 하체까지는 안 나오는군요. 다리로 교묘히 좀 가려지는 예, 옆모습으로. 예. 그래서 요게 키티 버전부터 네. 정말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예. 얻었었죠.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노스페이스보다 더 원조 등골 브레이커야. 아, 그쵸. 그때 당시에 비쌌으니까. 예. 그래서 막 여자애들이 지지배들이죠. 엄마들한테 이거 막 사달라고 막 징징대고 막 그랬었거든. 예. 이 매력이 도대체 뭐였길래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옛날에 이제 폴라로이드사가 먼저 이제 처음으로 개발을 한 게 이제 직석 카메라의 시초고, 저희 쪽은 그런 브랜드 기존에도 있었고, 제 사진 전공할 때 이제 대형 카메라라고 해서 이렇게 왜 천막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막 만지는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필름이고 필름이 낱장이다 보니 이게 노출이 빛이 제대로 이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하기 위해서 즉석 필름을 꽂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폴라팩이라고 불렀고, 거기 폴라팩에 들어가는 필름은 후지 필름의 필름이었어요. FP 100C인가 그런 필름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싹 해서 열면은 이제 사진이 나오는 거를 보고, 아, 사진 잘 나왔다면은 그 똑같은 상태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좀 프로페셔널한 그런 장치를 위주로 이제 가다가 저희가 90년대에 그런 이거를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좀 실제로 이렇게 다가가 보자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폴라로이드사는 조금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던 때였고,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필름이라면 필름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다져온 회사다 보니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 도전을 했고, 타겟층을 이제 조금 낮췄죠. 가족이라기보다는 우리 여성분들, 좀 더 어리게 보면은 여자 고등학생분들까지 그렇게 잡아서 이제 진행을 했고, 그게 좀 성공을 거뒀죠. 근데 그런 즉석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항상 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찍히면 바로 보고 지우고 마음에 안 들면은 거기다가 편집까지 뭐 다른 앱으로 막 찍찍찍 해요. 저도 이제 뭐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게 이제 빨리 진행되는 거에서 오히려 늦어진 거예요. 이제 이 사진이 나오면은 이 현상되는 데까지 또 100초 정도 걸리는데 시간을 오히려 또 기다려야 돼. 즉석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더 느려졌죠. 근데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조금 많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같은 제품인데 시대의 디지털 흐름 속에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빨리 나오는 거였는데 이제는 느리게 나오니 그런 좀 요소들이 좀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그럼 유독 그 여학생 네. 그 중에서도 중고교생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사춘기고 이거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춘기고 친구들에게 서로 의지하는 가장 이제 그게 큰 시기잖아요. 예. 그때다 보니 그렇게 자기들끼리 놀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것들에 어떤 좀 파생돼서 많은 여고생들한테 좀 사랑을 받잖아. 뭐 디자인도 그렇고, 요즘에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하얀색 필름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필름에 다양하게 이제 색깔도 들어가고 캐릭터도 들어가고 그런 필름들이 나오다 보니, 예, 일단 귀여우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진은. 네. 아, 그쵸.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디지털은 복제가 가능하지만 이거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그 사진은. 그쵸. 그래서 어떤 오리지널리티 이런 측면에서도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파인아트를 전공을 했는데 물론 모든 예술에 금전적인 가치를 매기는 거 어렵지만 실제로 이제 경매라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어떤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이라 하더라도 회화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게 더 비싸요. 비슷한 어떤 급이더라도 사진은 보통 이제 에디션 넘버를 매겨서 필름 한 장을 갖고 30장이면 30장, 10장이면 10장 넘버를 매겨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예요. 한 장뿐이다 보니. 근데 인스탁스 사진도 마찬가지죠. 단 한 장뿐인 사진이니까 특히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나오다 보니 어떻게 이걸 나눠야 될지 친구랑 같이 찍었는데 이걸 나눠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고민도 하고 그런 맛도 있고 뭐 2장 하나 더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요소도 좀 재밌게 작용이 되지 않나. 맞아요. 한 3장 정도 찍어서 잘난 거 자기가 갖고 막 눈에 이제 막 눈 빨갛게 되고 그런 친구 주고 막.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용도로도 쓰더라고요. 예, 어떤 뭐 책갈피로도 쓰고. 그쵸. 어떤 애들은 보니까 편지 보낼 때 예. 이걸 딱 붙여가지고 풀로. 그러니까 이게 편지가 입체적인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 좋네. 글자만 있는 편지가 아니라 이미지까지 있는 편지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여기 근처 신촌에 헬로그래피라는 이제 저희 이제 샵이 있는데 안테나 샵의 일종의 되게 예쁘게 꾸며놓고 일본 측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갔어요. 오히려 그런 이제 점포가 있는데 그런 데서 그런 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사진을 붙이고 이렇게 접어서 편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소하게 액자로 작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방에 장식하는 것도 이렇고 사실 이게 사진의 용도는 뭐 앨범이면 앨범, 뭐 액자면 액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진을 많이 뽑을 때는 그 미국 이야기인데 사진은 이제 46 사이즈나 35 사이즈 가장 많이 뽑는 요즘 뭐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3인치, 5인치, 4인치, 6인치 사진이죠.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인데 그거를 이렇게 수십 장을 뽑아서 벽에 붙여놨대요. 그냥 쫙 일렬로 쫙 이렇게 쫙쫙쫙쫙 붙여놓으면은 그걸 보면서 이제 그냥 하나 인테리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시즌이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여행 갔다 와서 사진을 더 뽑았다. 그럼 다 떼서 그냥 버리고 다시 그 사진으로 쫙쫙쫙 붙여놓고 그런 어떤 활용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사진을 뽑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런 거 나는 영화에서 봤어. 그쵸. 영화에서도 연쇄 살인범들. 그쵸. 다음은 너 예. 해가지고 얼굴 오리고 막 이미 죽은 애는 X. 매직으로 칠하죠. 예. 그러면서 그 뻘건 네. 그 뭐라고 그래요? 그 개인 현상실이라고 그러나? 암실. 예. 그런 데서 막 씩 웃으면서 막 핀셋으로 막 하죠. 이렇게 하고. 걸어놓고. 간만에 터졌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군대 가기 전에 네. 스티커 사진이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쵸. 저도 여자친구랑 이렇게 500원이었나 1000원이었나 이렇게 동전을 딱 넣고 그 무슨 커튼 같은 거 착 내린 다음에 네. 거기 가서 뭐 볼에다 뽀뽀하고 네. 그때 탁 네. 찍히면 스티커가 뭐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네. 큰 거 한 장 아니면 작은 거 여러, 몇 네. 장. 그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거? 글쎄요, 그거는 제가 유행한 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또 유행했던 게 다마고치예요. 그 다마고치 모양의 열쇠고리에 그 딱 들어가는 사이즈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뭔가 나를 키우는 듯한 내 사진이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잃어버렸는데 가장 좋아해서 갖고 다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계속 이제 보급되면서 그냥 근처에도 있긴 있는데 많이 없어졌죠. 진짜 많이 없어졌죠. 그 중독된 애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다이어리에 그 스티커 한 장씩 붙여줘야 간지죠. 그리고 막 애들끼리 막 싸우는 경우도 있었다니까, 여자애들이.
야, 너 얘랑은 찍었는데 왜 나랑 왜 안 찍어? 찍으면 되지 가서. 절교! 뭐 이랬다고. 내가 그때 과외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그러면서 막 싸웠다고 막 그러더라고. 흑심을 품고 또 과외를 하셨군요. 남자라니까, 남자.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새로운 성에 눈을 뜨셨나? 공부를 아주 못하는 친구인데 조금만 케어해주면 저 성적이 쫙 오르는 그런. 아니 근데 케이스. 사내 새끼가 자기랑 스티커 사진 안 찍었다고 절교했어요. 남자애들도 그랬다니까. 그때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거죠, 진짜. 자, 그러면은 이게 또 요즘은 스마트폰을 누구나 다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면서 네. 인스탁스 미니 같은 제품에게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그 시점에 회사를 사실은 학생이었고 저도 사진학과를 전공을 했지만 거기 저는 그냥 사진을 약간은 업무적으로 뽑았죠, 매주. 많이 저는 뽑았으니까. 그래서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쪽에 대해서는. 근데 뭐 생각을 하다 보니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니 아마 좀 그때 당시 조금 빠지지 않았을까. 그 처음에 이제 아이폰이 2010년 9월에 나왔을 거예요. 제 첫 번째 아이폰이었는데 좀 혁신적이었었어요, 되게. 아마 그때 많이 조금 빠지지 않았을까. 그 전에도 이제 카메라가 다 붙어 있고 했지만 그 찍은 사진을 갖고 핸드폰 자체에서 어떤 제공되는 솔루션이 너무 빈약했었어요. 뭐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 무슨 복잡한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컴퓨터 연결해서 뭐 업데이트 해줘야 되게 복잡해서 사진을 꺼내는 것조차. 근데 그거 이후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빠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은. 그럼 지금 그 인스탁스 시리즈 네. 뭐 어떤 판매량이나 네. 이런 게 어때요? 뭐 전년 대비 뭐 동결 네. 또는 뭐 약간 올라간다. 저희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로는 지금 저희는 지금 뭐 본 게 없어서 아직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영향은 없는 거네요. 그쵸. 처음에는 어떨지 몰라도 다시 많이 이렇게 뭐 역시 네. 사진은 겹치는- 뽑아야 네. 맛이니까. 자, 그러면 인스탁스 미니가 성공을 하고 나서 네. 후지가 또 쉐어라는 제품을 또 내놨어요. 네, 올해 네. 나왔죠. 이 쉐어는 네. 미니랑 다르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주로 찍죠, 사진을. 네. 요즘은. 그럼 요거를 이걸로 사진을 바로 뽑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미니는 인스탁스 미니라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걔가 안에서 뽑아주는 거고 네. 인스탁스 쉐어는 스마트폰을 사진을 찍어서 담아놨다가 네. 요 담아놓은 거를 이 쉐어라는 별도의 단말기를 뭐 NFC나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서 네. 얘의 몸속에서 뽑아내는 거죠. 그쵸. 와이파이를 사용을 합니다, 저는. 예.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그냥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사진을 10년을 공부했지만 어렵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저희 학교 학과의 선배님들도 어려울 거예요. 진짜 많이 드신 그 대선배님들도 어려울 거예요. 김성근도 아직도 야구가 어렵대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고작 한지 이제 10년인데 그래도 어려운 게 항상 실수를 하죠. 사진을 찍을 때. 특히 이제 인스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7S라든지 현재의 미니 8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조금 수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날씨가 좋을 때 구름이 태양에 반쯤 걸쳤을 때 구름기나 실내 이렇게 이 정도 있는데 그때는 요거를 조절을 잘못해놓고 찍으면은 어둡게 나온다거나 밝게 나온다거나 그런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쉐어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도 이제 어떤 디지털 시대다 보니 스마트폰 카메라에 사진 기술을 이제 높이 평가하고 그거를 갖고 잘 나온 사진을 뽑아서 보라라는 식으로 이제 프린터의 개념이 나온 거고 동일한 필름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제품은 진짜 필름을 쓰는 거예요. 예, 다른 제품들은
어떤 조금 뭐 염료 승화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 쓴다면은 저희는 저희 회사 이름처럼 그 필름의 아날로그적인 거. 약품이 직접 이렇게 탁 터져가지고 착 번져서 오래 갈 수 있게끔. 그 우리 이 백은 뭐 이렇게 다 까기 때문에 네. LG 포켓포토. 네. 그게 인쇄 프린터 방식이죠, 그게? 그게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징크 방식이라는 건데 그 방식을 쓰는 포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이제 한국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품도 그 방식을 이제 많이 쓰는 걸로 아는데 그게 이제 페이퍼 자체에 약품이 발라져 있고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색감을 내는 그런 방식이죠. 예. 그래서 이게 프린터 방식이래요, 하여튼. 어쨌든 프린터죠, 둘 다. 근데 예. 인스탁스 쉐어는 전통 방식, 은염이라고 네. 부르더라고요. 네. 은염? 네. 이게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은염인지 모르겠어요. 은이 들어가나? 그 필름에도 그렇고 저희 그냥 그 사진 뽑는 거 있잖아요. 사진관 가서 저희 FDI 가서 사진 뽑으면은 나오는 그 종이라든지 그런 모든 사진 관련 제품에 은이 들어가요. 은염이 진짜? 들어가요. 예. 염화은이 들어가서 그 원리가 뭐냐면은 그 염화은이 사진이 찍히는 찰나에 이제 그 필름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반응을 해서 색깔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색깔을 변화시킨 거를 꺼내서 약품에서 그대로 굳게끔, 그대로 멈춰버리게끔 현상, 정지, 정착이라는 크게 나왔어요. 그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필름이 현상이 되는 거고 그 현상한 필름에 빛을 넣으면은 빛을 넣고 그 밑에 이제 인화지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필름이 이제 투명한 부분에는 빛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인화지에는 검게 나오고 이게 네거티브 방식이라 이렇게 빛을 걸러서 인화지에 쏴줘요. 그러면 그걸 또 현상, 정지, 정착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은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컬러 필름과 컬러 사진에는 색감층이 있어서 그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는 또 중간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나오는 방식이고 저희 그 FDI나 사진관에 가면은 지금 어떻게 제가 들으시는 분들 어떻게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테이블만한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는 더 이상 이제 필름을 직접 빛을 쏘는 게 아니라 필름을 스캔을 해서 그 필름 값을 토대로 레이저로 빛을 쏴줘요, 인화지에. 그래서 약품 과정은 동일하게 걷고 그 기계를 축소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약품은 저희 그 필름 안에 다 그 포장이 돼 있고 나오는 순간에 롤러로 쫙 펴줘서 약품 처리가 되는 거고 필름에 빛을 이렇게 주는 부분은 레이저로 이렇게 쫙 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올 때는 정리를 하면은 네. 인스탁스 쉐어 SP1은 네. 옛날 사진관에 겁내 큰 그 인화 기계를 포터블로 압축을 시킨 거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빠른 거죠. 예. 저도 설명은 사실 기자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해요. 정통 방식. 네. IT 삼천포 수다 토킹쇼 이백은 IMC 플러스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인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포토 프린트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기존의 프린트물 뭐 컬러 사진도 A4 용지에 뽑고 이런 프린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에서 만든 포토 프린트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의 특성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LG가 이제 프린터도 만드니까 이제 그쪽을 하는 것 같고 이게 뭐 저는 다행인지 요 두 제품이 다 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뽑아봤는데 확실히 이 LG의 포켓포토를 제가 뭐 나쁜 감정이 있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아무래도 가격도 싸고 네. 그죠? 뭐 가격 대비 또 퍼포먼스라는 게 있으니까 네. 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쉐어는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 원본에 되게 충실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쵸. 사진이 색깔이 그리고 이 좀 왜곡되고 이런 게 없어. 근데 이 포켓포토로 뽑은 걸 보면은 뭔가 이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졌다는 느낌? 그러니까 원본이랑 색깔이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갈색이더라도 네. 그 내가 액정으로 보는 이 사진과 이 포켓포토가 뽑아놓은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나. 일단 색깔이. 그러니까 노란색이긴 노란색인데 이 뭔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다른 노란색이야. 약간 누런? 누런 보통 이제 그런 표현을 쨍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쨍하다. 네.
그 색감이 이렇게 좀 발색이 진한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도 화면을 보면 그냥 일반 LCD 그런 창이 있고 올레드 창이 있잖아요.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 색이 진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이제 좀 사진용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봤을 때는 그냥 색이 좋은데 그 올레드 형식의 그 화면으로 보면은 색이 진해요. 그래서 그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호불호가 방식이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네. 호불호를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네. 경쟁 제품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쉐어와 포켓 포토인데 네. 일단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네. 쉐어는 공식 가격이 23만 원. 예. 그리고 포포는 14만 9천 원이에요. 그러면 얼추 한 8, 9만 원 차이 나죠? 예. 차이 조금 나죠. 그리고 필름 가격이 중요하죠, 또. 필름 가격이. 여기 쉐어 같은 경우는 장당 1,000원이네요. 장당 1,000원. 네. 그냥 정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근데 포포도 이 가격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필름 가격은 별 차이가 없고 또 차이가 있는 게 크기네요. 크기. 그렇죠. 쉐어는 이 포포에 비해서는 조금 두께가 있어요. 네. 두께가 있고 무게도 253g으로 2배 이상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크기가 한 갤럭시 노트 정도만 한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만하죠. 근데 뭐 여성들이 뭐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이 사진 출력에 걸리는 시간이 16초. 네. 쉐어는. 네. 포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따지고 보니까 크기, 그다음에 가격, 그리고 인화 방식이 달라요. 예, 그쵸. 그거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 네. 둘 다 전용 앱을 깔아서 별도의 그 앱에서 이제 보정도 할 수 있고 편집도 가능하고 네. 또 뭐 이런 재미 요소를 추가해서 뽑을 수가 있고 예. 그러네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차이가 있다. 이거는 강조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회사의 제품들을 보면은 어떤 물론 이제 편리함도 편리함이지만 어떤 그 전통 방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있어서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제품들을 보면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그 이 기업 이름에 사실 코닥이랑 이제 아그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 이름에 이제 필름이라는 건 없었죠. 저희 쪽은 이제 후지 필름이랑 필름이라는 게 붙어 있고 아직까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필름에서 오는 옛날에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필름이라는 어감이 조금은 이렇게 뒤떨어지는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좀 따뜻한 어감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쉐어 같은 제품에는 좀 더 그런 옛날의 향수와 감성을 좀 더 이렇게 담는데 담겨 있다라는 거가 이제 가장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전통 방법 고수하는 그런 게 이제 뭐 언급은 해주셨지만 저는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소비자로서 좀 네. 이 안타까운 게 하나 네. 있어. 어떤 겁니까? 이 두 제품의 공통적인 네. 건데 사진을 뽑아 보면은 네. 크기가 이거는 뭐 아까 뭐 43 뭐 이렇게 표현을 네. 했는데 이거는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진을 자연스럽게 아날로그로 뽑아서 좋긴 한데 예. 이거를 좀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답답해요. 너무 작으니까. 작아. 근데 또 이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진이 크려면 단말기가 그럼 더 커져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포터블 개념 자체가 깨진다는 거죠. 그쵸. 이거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다른 부서에 있었어요. 이제 사진관, 마트에 들어가 있는 사진관 포토이즈라는 저희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되게 이제 놀랍던 게 저한테
4인치, 6인치 사진이나 3, 5인치 사진은 엄청 작은 사진이죠. 저는 막 이렇게 포스터만한 사진을 이렇게 뽑거나 제일 작아도 8 곱하기 10으로 항상 뽑았었는데,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 4인치, 6인치 사진을 보여주면 사진 왜 이렇게 크냐고 그런대요. 왜냐면 그들한테 사진은 아직까지는 이제 스마트폰 화면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 2배 정도 되잖아요. 2, 3배. 그 정도의 사진을 보게 되면은 사진이 되게 크다라고 느낀대요. 물론 옛날에 이제 처음에 그 즉석 카메라 다른 회사도 그렇고 저희 인스탁스도 그렇고 포터블하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작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물론 포터블의 개념도 있지만 스마트폰 화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서 맞춰서 또 그렇게 불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이 사진 잘 나왔다라고 하지 사진 왜 이렇게 작을까라는 생각은 또 잘 안 하시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런 게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박성우 사장님 늙은 거네. 그렇지. 저도 근데 좀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작다고는 아쉬운 건 있어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카메라도 있고 저희가 사진을 뽑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딱 신용카드 사이즈예요. 맞아요. 네. 신용카드. 보시면은 딱 요만해요. 제가 만든 건데 이 사이즈 2개만한 사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와이드. 요거 필름을 쓰는 거는 이제 미니 카메라고 요 2개를 쓰는 거는 2개만한 사이즈를 붙인 거는 와이드 카메라다. 사진이 커지려면 어쩔 수 없이 출력기도 커질 수밖에 그쵸. 없다. 물리학적으로. 그렇죠.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또 이 재밌는 행사를 종종 하더라고요. 네. 구지에서. 네. 그러니까 내일 기자간담회라면서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네. 디카나 네. 다른 어떤 폴라로이드나 네. 프린터를 가져오면 네. 20% 할인 이런 행사를 네.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보상 판매인가 뭐 그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마케팅을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18만 원이면 괜찮은데 포포가 1,000원이 모자란 15만 원이니까 그쵸. 3만 원 차이까지 줄어지는 거잖아요. 네. 보니까 후지가 왜 이렇게 이런 걸 했을까 보니까 6월 기준으로 포켓포토가 50만 대가 팔릴 때 누적. 그러니까 얘가 나온 지가 2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매달 2만 5천 대가 팔렸대요. 아직도 팔리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잘 팔리는 거죠. 매달 2만 5천 대면 이런 뭐 가격이 아주 싼 것도 아닌데 후지에서도 좀 판매를 좀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준비 중인 게 있어요? 지금 인스탁스 쪽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이제 뭐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있고 이따가 말씀드릴 그 포토북 그쪽에 조금 저희는 그거를 강화하고 있고 인스탁스는 개별적으로 이제 보통 하는 거는 이제 가격보다 저희는 좀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진 회사다 보니 다른 기업에서도 되게 그 같이 해보자라는 것들이 많고 요거는 제가 이제 어제 기준인데 저희가 이제 고양 오리온스의 중간에 이제 홈 경기에서 그 행사를 이제 하잖아요. 가면은 그거에서 이제 카메라를 후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후원을 해드렸어요. 물론 저희도 이제 광고판을 얻어서 거기 이제 광고를 하고 하는데 작년에 6위였다고 하는데 올해 전승을 하더라고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경기 7경기 했는데 7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좀 왠지 내가 좀 잘해서 막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예. 잘 되면 내가 썼는데 내가 됐어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런 항상 가족과 함께하는 무언가에서 사진은 또 빠질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좀 이렇게 체험도 하고 많이 좀 찍어드리는 그런 행사들을 사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 좀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네. 후원을 해달라고 해서 했다. 네. 그럼 우리도 해달라면 해주나요? 저희, 계산기를 좀 많이 두들겼는데, 그래도 기회만 되면은, 네. 네. 팟빵에서 가장 잘 나가는 IT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네. 계산기 집어 던져도 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인스탁스 쉐어 SP1은 필름만 다시 계속
집어넣으면 그렇죠. 이너지만 계속 집어넣으면 별도의 뭐 잉크라든지 뭐 이런 네, 없습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은염이랑 약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만 충전하면 되죠. 네, 배터리만 갈아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카테고리를 네. 짚어볼 텐데요. 포토북이에요. 포토북. 요즘 이게 또 핫해요. 예, 많이 성장을 하고 예, 혹시 또 모르실 아저씨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우리 그 아날로그 앨범이라고 그래요. 사진첩. 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뭐 후지 필름 홈페이지에다가 사진을 셀렉을 해서 보내면 네, 후지 쪽에서 이제 디지털 앨범처럼 이렇게 포맷을 해가지고 이거를 실물로 갖다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진을 이제 뽑아서 이제 앨범에 이렇게 넣는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파일을 이 웹상에서 얹어주면은 그거를 그대로 인쇄 혹은 인화를 해서 책으로 하나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리는 게 그 포토북 서비스의 개념이죠. 예. 요게 지금 가져오셨는데 네, 이 재질이 궁금해요. 네, 되게 두툼하거든요. 일단 네, 이게 옵션인데 네,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일단 이런 것들은 재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페이퍼예요? 일단 저희 거는 다 인화지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 사이즈에 맞게 인화지를 세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로 노광을 줘서 약품 처리를 거쳐서 나온 거를 갖고 그대로 이제 재본을 한 거고요. 저희만 요런 형식으로만 이제 하고 다른 회사는 이제 요 방식도 하지만 거의 인디고 인쇄 방식을 하고 저희는 이제 사진을 하기 때문에 뭐 화질 차이나 그런 거 좀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그 방식은. 그러니까 네. 인화지랑 네. 그러면 다른 인화지가 아닌 것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인화지만 하는데 네.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인화지도 하지만 그 기반이 거의 인쇄 방식, 종이에 네. 레이저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잉크 그러니까 같은 걸로 해서. 그 종이와 인화지의 차이가 뭐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라는 건 종이잖아요. 인화지도 그럼 종이라는 네. 얘기인데 그 일반 종이와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인화지는 그 과거에 그렇게 사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암실 응. 그 빨간 방 있잖아요. 연쇄살인범에. 예, 그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응. 인화지는 사실 빛을 먹으면 안 돼요. 응. 빛을 먹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빛을 먹으면 필름처럼 그냥 못 써버리는 거예요. 빛을 그 필요한 만큼은 딱 줘야 되는데 암실 거기는 흑백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인화지가 빨간 빛에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빨간색이구나. 예, 그게 은염이 그렇게 이제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근데 컬러 인화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짙은 녹색의 불을 켜놓으면은 네. 반응을 안 해요. 하지만 그것조차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껌껌한 상태에서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처리를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왜냐면은 인화지에는 은입자가 발라져 있고 이 은입자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물 속에 약품 속에 집어넣었다가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건조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약품이 알칼리성의 약품을 들어갔다가 갑자기 푹 산성 약품을 넣고 그 다음에 꺼내서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일반 종이라면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냥 다 신문지 축처럼 다 이제 돼버릴 건데 인화지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요. 내구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은입자가 되게 촘촘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왜 디지털 카메라로 이제 사진 찍을 때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어두운 데서 흔들림 없이 찍으려면 이제 감도를 보통 올려서 찍잖아요. 그렇게 돼서 사진을 보면은 노이즈가 많이 생기고 막 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입자가 표현이 되는데 이 인화지 같은 경우에는 은입자가 굉장히 촘촘히 박혀 있어서 가까이서 보셔도 화질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망점이 보이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표현력도 우수하고 내구성도 뛰어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네, 표현력의 차이네요. 그래? 네, 표현력과 내구성. 거의 그 사진기로 찍은 원본에 가깝게 나온다. 그쵸.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컬러 프린트 다 있잖아요.
네, 네. 일반 A4 용지로 컬러를 출력하는 것보다 컬러 전용 사진 전용 용지로 이나지. 인쇄를 하면 잉크젯이긴 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까 망점 이런 게 잉크의 색깔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동그랗게 점으로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튼 이나지가 더 화질이 좋고 보존력이 오래 간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후지 그렇죠. 포토북은 이제 싸구려 종이를 쓰지 않는다. 사실 그 인디고 인쇄에서도 싸구려 종이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나지 자체와 그냥 종이를 비교했을 때는 내구성의 면에서는 확실히 이나지가 더 뛰어나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나도 그거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절차를 소개를 해주세요. 우선 사진을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내가 컨셉을 정하시던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갔다 오셨다 아니면은 내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컨셉을 잡으시고 그거에 맞는 사진을 정해주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쇼핑몰 들어가시면 해피북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고 이제 사진을 하나하나 얹어 주셔서 뭐 스티커라든지 그런 것도 다 되고 꾸며 주신 다음에 주문을 결제를 해 주시면은 이제 이틀 뒤에 늦어도 3일 뒤에는 책을 이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경쟁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찍스라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스냅스도 있습니다. 예, 스냅스 그 네. 예전에 우리 또 이회수 소설가님 네, 그분이 또 광고하셨어요. 광고에 하셔가지고 유명해졌는데 네. 요 세 개 브랜드가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마 소소하게 시스템의 소소한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 상에 그 사진을 어떻게 얹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거를 떠나서 가장 이제 아까 뭐 이나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큰 엄청난 차이점은 없고 그냥 소소한 방식. 거의 이제 제작되는 방식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너무 네. 솔직한 거 아니에요? 네.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 솔직하게 아니, 네. 얘기해도 사장님이 듣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나지를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한다면은 저희 그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다 뭐 적용이 돼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저희 그쪽에서도 사진 인화를 다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거래처기도 해요, 사실은. 예, 저희의 이나지를 지금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이 포토북 시장에 있어서 막 경쟁사다 막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같이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애플을 까고 싶지만 칩을 쓰기 때문에 네. 삼성의 입장과 비슷하군요. 이거. 그런 것보다도 예. 왜냐면은 사진 인화 시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잘 뽑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제가 기업에 다니는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진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제가 엄마를 위해서 이제 만든 거를 보고 계신데 사실 이거 포토북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하나 만드셔서 1년 안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실 거예요. 2년 안에 두세 번 볼까 말까. 근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제 아마 집에 가시면은 다 앨범이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의 모습들을 다 남겨놓고 한 모습. 사실 1년에 그 몇 번을 보겠습니까? 그치만 그걸 열었을 때 오는 감동이라는 거는 크게 무시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사진을 뽑을 거면 사진을 뽑거나 혹은 이런 포토북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보다 미래를 위해서 하나의 추억, 그때 당시의 기억이 추억이 되고 그 20년, 30년 되면은 추억이 아니라 이제 역사가 되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나라는 사람이 뭐 이 지구상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뭐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존재로서 이제 역사가 되는 그런 순간을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아까 LG 뭐 얘기도 하셨고 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다 같이 성장을 해야 하는 그런 타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 이제 한 이제 돌 지났을 때, 그 한 1년간의 그 사진을 모아가지고 이제 포토북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뭐 만들고 몇 번 보고. 근데 아들 녀석이 가끔씩 이제 그 앨범을 꺼내서 봐요. 그럼 이게 자기란 건 알지. 그리고 그 와이프
앨범도 꺼내서 와이프 보면서 이게 엄마야 막 이러면서 막 놀리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저를 위한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마이맘이라는 이거 옛날 80년대 책. 네. 레트로 스타일이요? 아 이게 제가 그 이제 DIY로 만든 거예요. 제 해피북은 이제 다 물론 이렇게 다른 것처럼 이게 디자인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건데 제가 그 엄마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앨범을 제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앨범이 뭐냐면은 빨간색에 금태로 이렇게 돼 있는 은하수 앨범이에요. 지금도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보고 제가 엄마 사진도 좀 갖다 놨어요. 왜냐면은 좀 엄마 사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갖고 영상을 좀 많이 찍었어요. 엄마가 앨범 넘기면서 저희 회사에서 조금 이렇게 재밌게 좀 쓸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엄마 사진을 갖고 책을 만들어 보자 해서 스캔을 이제 회사에서 주말에 그냥 혼자 나왔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왜냐면은 이 스캐너가 집에 없어서 떠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내 엄마가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글과 함께 간단하게 사진집을 하나 만든 거죠. 그럼 여기 있는 텍스트를 전부 다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제가 그냥 썼습니다. 네, 다. 이게 사진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께서의 아주 어릴 때는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이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의 사진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셨는데 그 쓰신 텍스트를 보면서 제가 좀 울컥해가지고 네, 잠깐 이렇게 소개를 드리자면 강인하고 뚝심 있게 가정의 화목을 위해 살아온 엄마. 그런 엄마에게도 순수의 시대가 있었다. 엄마도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들과의 우정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마다 예,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적으셨던.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스토리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캡션도 개인적으로 달 수가 있군요. 네, 글씨도 다 넣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포토 그런 앨범을 되게 이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것보다 와 책을 만들 수 있다가 더 신기했어요. 사실은 아무리 이제 소량 인쇄가 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디자인도 직접 해야 되고 의뢰를 하려면 그것도 사실 좀 비용이 그렇죠. 만만치가 않고 어려운 프로그램이고 하니까 그것도 인쇄를 하려면은 최소 몇만 원. 제가 이제 제 작업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 때 포트폴리오를 네. 만드셨구나. 한 5만 원 하다. 저만한 사이즈가 5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화질도 사실 저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도 직접 넣고 글도 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간단한 툴로 만들고 받아보는데 뭐 가격도 저렴하고. 저도 만드신 걸 보니까 되게 감동이었어요. 네. 그래서 울컥하시는 건가? 이게 네. 좀 이제 좀 변태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 뭐 요새는 그런 아가씨들도 종종 있대요. 그 자기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 이거를 평생 간직하기 위해서 네. 누드 전문 스튜디오를 찾아가서 네. 그거를 찍어서 이렇게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포토북에서도 가능해요 그런 거? 불가능할 건 없지 않을까. 단지 좀 이제 저희한테 메시지를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는 감수라는 과정을 좀 되게 중요시 여겨요. 네, 이런 걸 기다렸어. 네. 그래서 저희 그 팀장님이 이제 다른 직급으로 표현하자면 부장님께서 직접 감수를 다 일일이 하세요. 딱 이 토시 끼시고 흰 장갑 끼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근데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혹시 이렇게 이 재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잘라내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으면은 저희는 이제 다시 폐기를 하고 네, 그 다시 이제 제작을 하는데 그런 거를 조금 뭐 생략을 해달라 감안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아니면 취급을 좀 중요시 여겨달라 뭐 그런 식으로 있다면은 왜냐면 요즘 또 저희 기업들이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한 시대가 이제 왔잖아요. 원래도 이제 조심해야 됐었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확실히 해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감수하는 거 말고 제작 인쇄부터 제작해서 네. 재본까지 네. 전자동으로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전자동은 아니죠. 전자동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 감수 도중에 네. 뭔가 이 어떤 흉악스러운 그런 사진이라든지 네. 이건 누가 봐도 이거 뭔가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사진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이제 감수하시는 팀장님께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신 분들은 없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이제 한때 잘 나가는 그 박성우 차장님 어렸을 때 애들을 막 괴롭히는 거를 이제 이거를 막 다 찍어서 이제 이거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책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혹시 또 신고를 하고 그러지 않을까. 네. 그런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긴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는 말씀드리자면은 그거를 사생활 어떤 침해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퀄리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결과물의 최종. 네, 저희는 또 이게 만들면은 저희가 이제 인화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내세우는 건 200~300년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도 그렇고 액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진도 그렇고 이것도 같은 인화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기에 조금은 더 많이 닿기 때문에 그래도 못해도 100년은 간다라는 게 이제 컨셉이기 때문에 100년 동안 갈 건데 이게 이렇게 막 오류가 있으면은 그쵸. 저희 쪽에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네. 100년이면은 진짜 손자 입장에서 네. 증조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저는 순간 100년이길래 그 옛날에 그 대신증권 있잖아요. 이 기둥 하나가 100년을 가는겨. 광고에서 옛날에.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최근에 또 새로운 포토북 서비스를 또 선보이셨다고. 네. 예, 자랑 좀 해주시죠. 이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내일이고요. 저희 최초로 공개를 하는 것 같은데 이어 앨범이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해피북의 내용이고 근데 인화지를 쓴다거나 그런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시스템은 일본에서 저희가 한국의 그 세계 일본 다음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최초로 이제 두 번째 국가가 된 거고 그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됐고요. 가장 큰 특징은 Do It Yourself의 그런 DIY 기반이 아니라 사진을 그 원본을 그냥 넣으시면은 불러 들이셔서 기간만 설정해 주시면은 그 기간 내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중간에 막 연사로 찍혔거나 흔들린 사진이 있으면 다 빼주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얼굴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박성우 기자님이랑 이상 PD님의 얼굴을 인식해서 제가 주인공을 설정하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 두 분을 주인공으로 하고 제가 그냥 주요 인물로 체크를 하면은 셋이 그 찍힌 사진 중에서도 저는 막 좀 작게 나오고 두 주인공이 크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진을 이제 배치를 할 때 저희는 이거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거 잠깐 아까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180도로 펴져요, 책이. 그래서 사진이 여기 이제 중간에 이 접히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눈이 이상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180도로 펴져요. 네. 요건데 이 선에 얼굴이 겹치지 않게 다 빼줍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그 잘 나온 사진을 크게 배치하고 잘 나온 사진을 고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잘 나온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스트 컷이. 그 다음에 세컨 컷들은 조금 작게 배열이 되고. A 컷은 크게, B 컷은 작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프로그램이 다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예, 프로그램이 다 판단을 하고 그게 이제 저희가 이미지 오거나이저 기능이라고 해서 스마트 셀렉트, 스마트 캐스팅, 스마트 레이아웃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능을 해서 사진을 분석해서 날짜, 메타데이터 다 분석을 해서 흔들린 건 다 빼주고 1차적으로 거기서 얼굴을 인식을 해서 주인공을 알아서 설정을 해주고 제한을 해줘요. 단 5분 만에. 근데 5분 뒤에 이제 편집을 하실 때 나 이 주인공을 바꿀 거야 라고 주인공을 바꾸면은 또다시 바꿔줘요.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걸로. 그럼 포토북 제작이 훨씬 더 편하고 쉬워지면서 퀄러티는 올라가고. 그쵸. 가격은 그러면 가격은
저희가 요 사이즈는 다 이제 68 사이즈, 88 사이즈 그 전통 사진 인치 사이즈로 가는데 그거는 A5, A4 사이즈 요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페이지 수에 따라서 가격은 다른데 A5 사이즈의 16페이지가 29,000원. 네. 그럼 크게 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네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더 이렇게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 싼 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내세우는 거는 단기간에 그 시간 조금 투자해서 만들고 그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포토북 시장이 활성화된 지 저희는 한 6년, 7년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만드신 분들이 과거에 처음에 만들었던 거 펼쳐보시면은 조금 저희 제품 쪽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나지를 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7년 거의 이제 근 10년이 지나가면은 한번 좀 소비자의 니즈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됐건 네. 후지 필름의 네. 최초의 기술인 거죠?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이다. 다른 회사에서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인식은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자동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알아서 배치를 해준다. 심지어 이 가운데 선에 얼굴이 안 겹치게까지 빼주고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는 이제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를 이제 기준으로 한국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일본 다음으로 이제 중국과 홍콩, 미국과 유럽까지 다 진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멋지네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이제 모바일 아까 그 쉐어나 이런 데도 적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좀 이렇게 뭐 다르게 적용이 근데 이게 한국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의 테크닉 어떤 그런 IT 트렌드보다 훨씬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이런 포토북도 그렇고. 이 개발을 그러면 일본에서 한 거예요? 한국에서 한 거예요? 최초 개발은 이제 일본에서 했고 현재화 과정은 이제 한국에서 다 진행했고요. 현재화 과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 사진 학도로서 네. 한국 후지 필름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뭐 사진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얘기하고 싶다. 네. 이런 거 있으면 좀 해주시죠. 회사 입장이 아니라 진짜 그 사진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많이 안 물어보지만 뭐 카메라 뭐 살까요? 뭐 이러면서 사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되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카메라 뭐 사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사진을 카메라 작은 거 사라고요. 왜냐면은 그거 순차적으로 이제 크기를 키워가야지 카메라조차 들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제 너무 크면은 막 미러리스 좋다서 미러리스 샀지만 여자분들은 사실 미러리스도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 이제 카메라를 작은 걸 사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잘 나온 사진은 한번 뽑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쪽은 뭐 포토북도 그렇고 뭐 인스탁스도 그렇고 다 저희 제품이지만 제가 가장 아끼는 저희 회사의 그 영역은 사진 인화거든요. 네. 사진 인화고 그 사진 한 장 한 장 그 되게 많은 소중한 추억들이 이제 담겨져 있을 수 있고 그 사진이 혹시 모르겠어요. 예전에 뽑은 사진이 어떤 책꽂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다가 어느 날 책장 정리하다가 사진이 푸르륵 떨어지고 뭐 영화에서만 있을 법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도처에 되게 이제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나온 사진 하나는 요즘 이제 스마트폰도 좋다 보니 스마트폰 사진 인화량도 되게 많거든요. 스마트폰 사진도 한번 뽑아보시고 예, 그런 추억들을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남겨보는 과정을 한 번씩 이제 해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 책 펼쳤을 때 돈 나오면 기쁨 2배죠. 아, 돈이 더 사진보다 네, 돈이 더 좋죠. 예. 예. 그러다가 와이프한테 과거의 여자 사진을 예, 그러면은 왜 가장 어리신 분한테 가장 복고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진짜 감수성이 복고가 돋아서 나 옛날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러면 다음 주 예고를 해주셔야죠. 다음 주는 그 타거스의 한국 지사장님을 모실 거예요. 그 타거스가 뭐냐? 대부분은 아실 것 같은데, 스마트폰 케이스랑 가방, 이런 거 아주 잘 만드는 미국 회사죠. 유사 제품을 만드는 경쟁 브랜드, 뭐 우리의
의리의 스폰서인 벨킨도 있고 또 슈피겐도 있고 그런 브랜드와 경쟁을 하는 타거스의 한국 지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왠지 다음 주에는 타이거 마스크 쓰고 나오실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내일 기자간담회를 하셔야 되는데 이 늦은 시간까지. 예. 아닙니다. 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기자간담회 성료하기를 제가 기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IMC 플러스